2023년 10월 7일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신지요? 날씨가 급전직하에다가 이제 조금 올라간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여의도에서는 불꽃놀이도 하고 굉장히 밀집된 부분에서 항상 안전사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여러 놀러 가시고 또 단풍도 즐기시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즐길 때 즐겨라. 마음을 항상 평안하게 하고, 그러실 수 없는 분들도 많지만은 그래도 조금의 여유를 갖고 릴렉스, 여러분의 정신건강, 이거 또 바깥 좀 나들이 하시면서 몸도 좀 풀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약속한 대로 지금 소설, 일종의 자소설 같은 거 하고 교과서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마무리를 져야죠. 약간 좀 목이 좀 다친 거 이제 좀 회복을 하면서 좀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좀 진작했어야 되는데, 항상 저도 제 몸을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께 늘 죄송스럽고, 또 라이브 방송이나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조금 더 몸이 좀 정상화되면 여러분과 같이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동영상으로 제가 이런 논문이나 연구 같은 걸 하나, 제가 왜 이런 걸 하냐면 늘 범죄 연구, 범죄 통계, 이 부분에 대한 비판, 제가 쓰고 있는 글도 그렇고 프로파일러들에 대한 비판도 그렇고, 소위 범죄 전문가들 하는 시덥지 않은 인간들에 대한 그 비판이라든가 비난 또는 욕하는 것도 다 여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동국대의 조윤호 경찰사법대학장하고 부민서라고 하는 경찰행정 박사가 한국경찰연구라고 하는 잡지, 그러니까 이제 전문 잡지죠. 예, 데이트 폭력에 대한 경찰관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논문을 썼습니다. 이런 논문, 제가 늘 노회찬 정치학교도 그렇지만 다른 여러 방송이나 이런 데서도 늘 얘기하는 게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의 범죄학자들이 그렇게 게으르다? 아니면 무능하다? 능력이 없다? 도라이들이다? 그렇지는 않다. 왜냐하면 그게 그 사람들의 그런 역량의 문제. 어떤 사람들은 서울대에 범죄학과가 있으면은 안 그런다. 그런 개소리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럼 경찰대 애들이 그걸 대신한다, 그런 개소리라든가 신소리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이런 논문처럼 범죄에 대해서 직접적인 1차 자료에 대한 접근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인식조사, 영향조사, 요인조사, 이런 것밖에 못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동국대 조윤호 같은 사람이면은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원이라면 그래도 꽤 우리나라에서 알려주는 단과대학장 아닙니까? 경찰학이라든가 어쨌든.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대한민국의 범죄에 대한 그 정보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머리를 쓰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사실 이 연구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연구의 기본적인 핵심은 이겁니다. 경찰관들이 있는데, 그 데이트 폭력이나 이제 이런 형태의 근친 범죄 혹은 친밀성 가진 범죄, 성범죄 혹은 폭력, 정확히 말하면
폭력범죄, 이 친밀도가 높은 사람들의 폭력범죄에 대한 수사를 경험이 많은 경찰관과 적은 경찰관이라고 하는 이 독립변인을 놓고 분석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걸 연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어떤 가설은 이거죠. 수사를 많이, 이런 형태의 수사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일종의 타성에 젖어갖고 아니면은 뭔가 매너리즘에 빠져서, 같은 얘기지만은, 맞춰서 오히려 수사 경험이 적은 경찰관들이 스테이트 폭력이라든 근친 폭력, 뭐 친밀과 폭력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치밀하고 아니면 조금 더 성의 감수성 있게 대처하는 거에 비해서 경력이 높아질수록 그게 떨어진다. 이 가설인데 이걸 입증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죠. 경력 5년차, 3년차 미만이 한 경찰, 주 수사관인 경찰이 한 수사 기록을 놓고 거기에 이제 피해자를 대하는 거, 피의자를 대하는 거, 그리고 수사의 방식 아니면 그 내용, 수사의 어떤 전체적인 프로세스라든가 그 결과라든가 결과 산출이라든가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수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건 5년차 미만, 이건 10년차에서 이렇게 딱 나눠갖고 이 사람들의 수사 기록 이렇게 하면은 수사 경험에 따라서 이것이 이 수사 결과의 산출 이렇게 해야지 제대로 된 1차 자료에 대한 접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자료에 대한 접근을 못하니까 이 조윤호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런 연구자들이라도 또 힘 있는 연구자 하더라도 그냥 어떻게 했냐면 경찰관 중에서 이런 형태의 범죄를 다뤄봤던 경찰관 중에서 이제 경찰학교라든가 경찰연수원 같은 데에서 데이트 폭력 관련 교육을 이수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교육이라는 게 직접 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310명이 그대로 오는 경우도 있고 지방청마다 따로 이제 이렇게 별도의 교육을 작게 하는 경우도 있고 되게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연구가 되게 힘든데 그나마 이제 이수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어떻게 뭐 대충 알 수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의 경찰관과 섭외되면 아니면 뭐 본청이나 이런 데 얘기해서 뭐 설문지 좀 보낼 수 있겠냐? 그럼 그거야 뭐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해서 그 인식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데이트 폭력 관련된 그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라고 하면 적어도 그런 분야에 이 수사를 해본 사람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겠죠. 그런데 사실 이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경찰들이 이것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형사과에도 있었지만 강력계도 갔다가 뭐 다른 계도 갔다.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도 어쨌든 여러 그 수사 경력이 높다 작다라고 한 독립변인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연구죠. 사실 말하자면은 되도 않는 연구인데, 그리고 제가 만약에 이걸 논문을 심사하거나 아니면 논문에 대한 이런 걸 했으면 게재 불가 혹은 뭐 이제 게재 좀 많은 수정 후 게재 연구 방법론을 좀 바꿔라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방법이 없어요. 1차 자료에는 접근을 못 하니까, 물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이제 재판 이전에는 조금 더 이제 성의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실제로 판결문을 찾아갖고 그 판결문을 분석을 해서 하는데 거기에 수사 과정이 나와 있질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누가 수사했는지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경찰이 누가 언제부터 수사했는지를 모르니까 판결문을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죠. 피의자 신문 조서라든가 아니면 참고인 조서 같은 경우를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봅니까, 그걸? 근데 적어도 이런 학문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분명히 이
수사에 대한 어떤 그 수사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있어야 된다. 근데 문제는 이 경찰들도 그거를 보여줄 거리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들의 그 수사 기법이라든가 수사 능력이라든가 이게 제대로 잘했는지를 노출이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욕먹고 뭐 그럴까봐 아예 그냥. 그러니까 발전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떻게 데이트 폭력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수사관 교육 이런 거를 한다고, 여러분 이게 그 경찰청에서 한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합니다. 예를 들면 일종의 이 뭐라고 하나 이걸 일종의 일반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보수교육 같은 거 계속 합니다. 문제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려요. 그 보수교육을 하는 놈들이 정확히 그 능력에 도달했는가? 전 신뢰할 수 없다. 왜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찰 연수원이라든가 아니면 경찰학교라든가 아니면 수사과정, 경찰 수사연수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런 데이트 폭력에 대한 범죄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라고 교과서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인간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르친다는 수사요원이라 하는 놈들도 결국은 지들이 한 수사에 대한 결과를 검증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상호 검증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경력만 오래돼 갖고 사례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제가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격이라는 것은 검증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지.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 형사 20년 했어. 야, 내가 형사 20년 했는데 뭐 여러 사건 다 했어요. 개소리입니다. 그 형사 20년 동안 살인사건을 몇 건을 했으며 강도사건을 몇 건을 했으며 많이 했을 수 있습니다. 100건 이상 했을 수도 있죠. 그거 불가능하지만 살인사건은 기껏해야 10대 건 했겠고 뭐 강도죄도 많겠지만, 문제는 많이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검증 점수가 얼마나 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걸 누구도 검증하지 않으니까 뭐냐면 지가 그냥 해본 걸 요렇게 하는 게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그게 제대로 된 어떤 수사 방식에 의한 건지를 모릅니다. 왜? 그것에 대해서 결과물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죠. 피해자라든가 아니면은 피의자도 마찬가지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보정을 해왔느냐? 불만을 제기를 못하기 때문에 보정도 못하는 거고, 보정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겁니다. 그냥 경력치가 높다고 해서 수사요원이 되고 뭘 하고, 무슨 이제 요즘 뭐 마스터 뭐 이렇게 해갖고 아니면 어떤 전문 수사관 이런 것도 하는데, 그것도 웃긴 거는 그런 전문 수사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걸 검증할 수 있는 실제 교과 과정, 엄정한, 즉 니들끼리 나눠 먹는 그런 것이 아닌 외부적인, 객관적인 그건 있느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혼자 자유행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주 지금 어쨌든 그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경찰관들의 태도에 대한 영향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데이트 폭력 범죄를 수사한 경찰관들의 연차와, 정확히 연차가 아니라 경력치와 그 수사 결과에 반비례한다, 뭐 이렇게 나오려고 하면 1차적으로 접근해야죠. 그렇지 않으니까 그 310명에 대한 거를 인식조사, 그 사람들이 실제로 그 전문적인 그 데이트 폭력의 수사를 몇 건을 했고 사실 제대로 얼마나 잘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건 모르죠. 그냥 대충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그들 중에서 이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왜 이게 310명이면 통계조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례조사일 뿐이 안 됩니다. 그거를 병기하지도 않았다고 의미가 있는 거고. 어쨌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냥 5년 이상, 5년, 2년 이하 이렇게 나눈 겁니다. 5년 이상은 48.87, 2년 이하는 49.85.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형태의 뭐 데이트 폭력, 대부분의 데이트 폭력 신고 전화는 연인 간의 말다툼에 비롯된 것이다. 뭐 이런 굉장히 말하자면
문학 구성도 엉망진창이죠. 어쨌든 그게 안타깝습니다. 이런 정도의 그 논문밖에 이걸 논문이라고 할 수도 없죠. 그냥 이걸 앙케이트 조사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학문적 발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학이라고 하는 학문적 발전, 뭐 범죄학이라는 학문적 발전,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범죄학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아예. 그러니까 경찰학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범죄학이라는 것이 없죠. 제가 이제 이런 거 예전에 그 어떤 뭐 현직에 있는 프로파일러 애들도 그렇고 그걸 가지고 이런 게 논문이라고 접지해 놓은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그 뭐 여태의 성범죄 몇 건을 통해서 어떤 그 일종의 패턴 같은 거 이런 거 분석한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건 몇 건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그겁니다. 어떤 형태의 성범죄자의 일종의 프로필, 성범죄자 프로필을 만들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성범죄의 전체의 모수든 아니면은 그 성범죄자에 대한 제대로 된 일단은 분석이 있었느냐, 그리고 제대로 된 분석의 결과를 가지고 이런 일종의 패턴을 만들어내면은 실제로 그런 논문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수사를 한 수사관들이 전문적이지도 않고 그 수사를 한 사람이 논문을 쓴 사람이면 그건 자기 결과로 자기가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논문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즉 전체의 범죄라고 하는 형태의 수사한 결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한 어떤 덩어리가 완결적으로 있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 패터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건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사실은 연구가 아니라 일종의 그냥 스킵, 그냥 스크리닝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개념을 얘네들이 잘 모릅니다. 아니, 뭐 경찰 애들이 성범죄 수사를 해서 한 건데, 그럼 그게 맞죠. 근데 걔네들이 그걸 실제로 말하자면 얘가, 이 성범죄자애가 범죄 중에 어떤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 기록에 나와 있느냐, 그걸 가지고 연구한 거냐, 그걸 갖고 한 건 아니에요. 그걸 했어도 그게 문제가 뭔지를 수사한 애들이 모르면은 다 누락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기록이라고 볼 수 없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범죄에 대한 객관화를 해야지 범죄를 알 수 있는 거고, 그걸 통해서 연구를 해야지 범죄학이라는 것이 형성이 될 수 있는 건데, 이게 기본적으로 안 되니까 범죄학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냥 스크리닝, 그리고 그 중에 일부에 의한 시그니처도 그냥 대충 콜링카드 정도만, 퍼스네이션도 아닌. 근데 이런 말을 이해를 못해요. 소위 현직의 프로파일러 애들이라는 애들도, 그 범죄를 연구하는 애들도 도대체 제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참 바보 같은 놈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욕을 하는 이유가, 제발 좀 자신을 좀 돌아봐라. 니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좀 돌아봐라. 이건 갑갑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 옆에 있는 코끼리를 연구해야 되는데, 코끼리 다리만 이렇게 손으로 만지고 왔는데 시력이 나쁜 사람이 부분적으로 만지러 온 것만 가지고 이렇게 뭔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수단도 안 돼, 결과도 안 돼. 그게 참 안타깝고 답답한 부분인 거죠. 어쨌든 근데 이런 한심한 논문도, 이런 한심하고 말 같지도 않은 논문도 논문이랍시고 한국경찰연구에 실어주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무슨 뭐 범죄 무슨 연구, 경찰 연구, 이런 한국에 이런 그 잡지들이 그래도 한 10대 개 있습니다. 많죠. 경찰대학에서 발행하는 것도 저한테도 뭐
무슨 대학에서 말하는 것도 열 몇 개 됩니다. 그래도 계속 뭐 투구하라 그러는데 다 스팸 처리합니다. 보면은 한심하고, 그러니까 좀 그래도 읽어볼 만한 거는 그런 것들이죠. 외국의 데이터를 갖다 놓고 무슨 뭐 통계, 아주 요란한 통계 기법이라고 시고 했는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이게, 그러니까 물론 그런 거 있죠.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일종의 이 개념 가지고 빅데이터 분석한 이런 것들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실제 1차 데이터를 가지고 한 거니까. 근데 대부분은 그냥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무슨 정책적 대안이라고 하는 것도 진짜 많습니다. 이 학술 논문에. 학술 연구지에 논쟁적인 형태의 쟁점을 가지고 하는 게 논문이고, 그것이 발알이 되고, 정책적 대안은 일할 안쪽이어야 됩니다. 왜? 정책적 대안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그냥 재현이다, 재현. 재현은 논문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논문이랍시고 떠들고, 사례 연구를 논문이랍시고 떠드니까 쓰레기 논문들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들끼리 그냥 연구 편수 채워갖고 지들끼리 이제 연구 성과, 그래야지 전임 교수들은 올라가고 그럽니다. 1년에 한두 권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쓰레기들이죠. 그런 것들은. 참 제가 계속 그런 한심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왜 픽션으로 오고 왜 혼자 이렇게 유튜브 방송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제가 논문을 쓰고 그러면 그거를 가지도 않은 놈들이 심사한답시고 보는 게 저는 말도 안 된다고, 그건 아주 제 모욕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안 쓰는 겁니다. 어쨌든 그건 그렇고, 사건 몇 개가 있어서, 근데 참 교육 관련된 사건인데, 부산 초등학교의 급식실 직원 남학생을 진짜 성추행하고, 도서관 남자 사서, 이게 그러니까 교육기관에 고용되거나 그 근처에 있는 애들이 초등학생 정도, 열 몇 살짜리 그 안에 애들을 성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근데 이런 놈들이 말하자면은 미성년자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인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게 집행유예입니다. 그리고 급식실 청소 도우미 하던 60대 놈이 남학생들의 엉덩이를 만진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닙니다. 아이들한테 심각한, 그리고 이런 놈들은요, 굉장히 공격성이 높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계획적이에요. 근데 이거를 집행유예 주는 놈들은 또 뭡니까? 형사공탁, 합의 안 되니까 형사공탁 1,000만 원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나온 거죠. 징역 사서도 징역 4년. 그러니까 오죽했으면은 도서관 사서놈이 강제추행을 했는데 4년을 나왔겠습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높은 거죠. 그러면 이런 거죠. 도서관 사서라든가 학교 근처에서 무슨 청소도우미나 이런 애들, 이거를 다 일일이 다 심리검사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일정 정도 관리는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범죄자, 특히 아동 성범죄, 성기호증 범죄자 놈들한테 애들을 그냥 맡기는 꼴이에요. 이건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선생들이 하는 건 그나마 좀 차단이 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청소도우미, 급식도우미, 도서관 사서 근처에 있는 애들에 대한 어떤 차단은, 이걸 왜 안 했는지 전 참 답답합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교사들하고 간담회를 했대요, 어제. 이해력이 부족하고 좀 모자라니까 하는 말이 다른 거 안 하고 학교 폭력에 대한 얘기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학교 폭력에 대한 교사 부담, SPO가 전담하도록 해요. 부족하면 퇴직 경찰.
이 한심한 양반아. 교사들이랑 얘기하는데 교육의 본질이 뭐고, 왜 지금 교권을 얘기하고, 본질적인 얘기, 주변에 그 보좌관들한테 듣고 오면은 그 부분에 대한 해야지.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그 참석한 사람이, 이게 교권보호 간담회가 아니라 학교폭력 간담회처럼 느꼈다. 그러니까 이해력이 부족한 거예요, 교육에 대한. 그리고 뭐 수당 좀 올려주겠다. 참 한심한. 그러니까 모르면은 그럼 가지 말든가, 아니면 가서 듣든가, 그리고 그 참모들, 똑똑한 애들 데려다가 그거 좀 듣고, 가는 길에 듣고 그걸 하든가. 듣지도 않아. 이해도 못해. 엉뚱한 소리나 해대. 교육이 백년지대라고 하는데, 이 참 한심해갖고 학교 폭력을 학교 경찰관이 전담해야 된다라고. 누가 그걸 모릅니까? 근데 그럼 학교 SPO한테 어떤 형태로 전담하게 할 것이냐? 전담한다는 것이 그러면 저기 폭력하는 애들을 그럼 학교에서 바로 체포할 수 있게 해란 얘기냐? 그게 법적으로 가능해? 그걸 판단은 누가 하는데? 그로부터 발생한 민원은 또 누가 감당하는데? 법적인 건 어떻게 할 건데? 예? 권한은 어떻게 할 건데? SPO의 자질은 어떻게 뽑을 건데? 그 TO는 어디야? 경찰관 지금 줄인다며? 현장을 보낸다며? 그러니까 이제, 그럼 퇴직경찰. 그럼 퇴직경찰관은 어떤 능력, 그러니까 이전에 그러면 SPO라 이런 걸 해내들을 해야 되잖아. 그죠? 그럼 걔들 자질 검증은 어떻게 하며, 방법은 어떻게 훈련시키면 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도 이해를 못하는 인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말이라고, 그냥 학교폭력, 학교 전담, 경찰, 그냥 대학원생도 할 수 있는 얘기. 너무 교육을 만만히 보고 교육이 뭔지도 모르는, 이게 참 갑갑합니다. 대한민국이 진짜 무너질 것 같아서 좀 조마조마합니다, 진짜. 경남경찰이 청렴정책협의회를 만들어 외부 인사로 내부를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거 보면 이제 비웃고 웃잖아요. 왜? 교수, 학계 둘, 그 교수겠죠. 법조계 둘, 시민단체 둘, 자문기관 하나, 언론사 한 명. 그러면은 정확히 얘네들이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 공개가 돼야 됩니다. 또 하나는 얘들이 회의하면서,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회의록이 다 공개가 돼야 됩니다. 회의록이 공개가 되지 않으면은 회의는 막 했는데 결론은 지들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까 이전에 노무현 때, 문재인 때 진보 정권에도 실패한 게 뭐냐? 회의체는 많이 만들었어요. 자문위원회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자문위원이 누군지 경력이라든가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또 회의력도 공개하지 않으니까 뭔지 모르고 그냥 사람만 모아두고 결론은 그냥 알아서 경찰청에서 알아서, 아니면 어디서, 그래서 돈만 받아가고. 그게 무슨, 한심하죠. 청렴에 청청청이고 뭐 해도 하여튼 쓸모없는 겁니다. 뭐가 중심이고 뭐를 해야 되는지, 왜 사건을 공개하고 내용을 공개하고 투명하고 객관하고 참여형이고 민주주의가 뭔지 이 이해도가 전혀 없는 인간들이 이런 걸 하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이용만 하는 겁니다. 자, 주말 재밌고 즐겁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